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존 온프레미스와는 다른 클라우드를 새로 도입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이슈를 직면할 수가 있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네,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에 대한 분석, 네트워크 연동, 비용 최적화, 아키텍처 설계 등 고객의 환경에 따라 적절한 전략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클라우드를 제공하며 다양한 고객 경험을 보유한 KT와 아마존 웹서비스가 함께 마이그레이션의 주요 고려사항, 성공 전략, 솔루션 등 다양한 노하우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검토하시고 계시다면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웨비나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딜리버리 TF 전덕영 팀장님, 아마존 웹서비스 박기흥 매니저님, 그리고 홍현묵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박기흥입니다. 저는 AWS에서 고객의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 여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기입니다. 저는 앞서 홍영복 프로께서 마이그레이션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이어서 포트폴리오 분석,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프로세스와 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포트폴리오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마이그레이션을 왜 하는지 목적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실 수도 있고 어느 고객께서는 경쟁사가 이렇게 빨리 하는데 우리도 더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이제 민첩성에 초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의 목적이 비용 절감인지 혹은 온프렘 IDC의 셧다운인지 혹은 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인지 혹은 클라우드에 있는 신기술을 이용하기 위함인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의 목적이 정리되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 시스템, 즉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 정리 작업은 대상 업무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업무 시스템 인벤토리 정보와 테크니컬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같은 시스템 아키텍처 자료 수집이 대상입니다. 서비스 수준 계약이나 운영 수준 계약과 같은 성능 보장 정보, 그리고 담당자의 노하우 같은 정보 또한 자료 수집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에 툴을 깔아서 CPU나 메모리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AWS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자료 수집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자료는 대상 서버 전체에 에이전트 설치해서 수집하기도 하고요. VMware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설치 없이 커넥트 서버를 통해 수집하기도 합니다. 운영 중인 서버에 에이전트 설치를 꺼리시거나 이미 CMDB나 그 호스트의 CPU, 메모리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정보를 뽑아서 엑셀로 만들고 시스템에 입력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모이면 이제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7가지 마이그레이션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 패턴은 영문자 R로 시작해서 7R 패턴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리로케이트는 온프레미스에서 VMware를 사용하는 경우에 VMware 클라우드 온 AWS 이동하는 것입니다. 리호스트는 수동 혹은 AWS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온프레미스 서비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리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 유지하지만 OS나 미드웨어로 변경하고 CI/CD 파이프라인도 재구축합니다. 리팩터 혹은 리아키텍트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전환, 서버리스 도입 등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함께 진행합니다. 리퍼체이싱은 온프레미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비즈니스 요구에 대응되는 SaaS 솔루션으로 재구매하는 전략입니다. 리테인은 온프레미스
워크로드를 유지합니다. 리타이어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전략입니다. AWS 경험에 따르면 업무 시스템을 리호스트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비율이 약 40% 정도 되고요. 리플랫폼이 25%, 리팩터가 1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VMware 클라우드 온 AWS는 AWS와 VMware가 손잡고 내놓은 솔루션입니다. VMware 클라우드 온 AWS는 온프레미스 사용 중인 vSphere, vSAN 등으로 구성된 VMware 환경과 동일한 환경입니다. VMware HCX를 이용해 온프렘 VMware 워크로드를 VMware 클라우드 온 AWS로 일괄적으로 옮기거나 일시적인 중단과 함께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는 AWS 서비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AWS 실드를 이용해 디도스 방어를 하실 수 있고 아마존 세이지메커를 통해 AI 기능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VMware 클라우드 온 AWS는 현재 서울 리전을 포함한 18개 리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확장이 필요하실 때 VMware를 계속 사용하시며 사업에 필요한 리전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호스트를 위해 AWS는 AWS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절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보이는 소스 서버에 복제 에이전트를 설치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콘솔에서 복제를 시작하면 에이전트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 데이터를 스테이징 아마존 EBS 볼륨에 씁니다. 데이터는 존속 중에 압축 및 암호화됩니다. 실시간 복제가 된 상태에서 컷오버를 실행하면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AWS 부팅 및 실행되도록 소스 서버를 자동으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면 소스 서버에서는 네트워크나 디스크 같은 드라이버가 이제 클라우드와 다를 텐데요. 클라우드에서는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클라우드에 맞게 자동으로 변환해 줍니다. 그 역할을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시작이 되면은 여기서 테스트를 진행한 후 이제 소스 서버를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서버가 모두 마이그레이션 되면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도 중단시키고 온프렘 서버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디스크를 블락 레벨에서 복제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쉐어포인트, SAP, ERP와 같은 솔루션은 물론이고 오라클, SQL 서버, SAP 하나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옮길 수도 있고요. 지원하는 OS는 리눅스와 윈도우즈 OS를 지원하고 리눅스 커널 2.6 버전, 윈도우즈 2008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어메탈뿐만 아니라 오픈스택, VMware, 애저, GCP 위에서도 GCP에 있는 가상 머신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전체 목록은 AWS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옮기지만 운영체제 또는 미들웨어를 변경합니다.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된 운영체제 버전을 아마존 리눅스나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의 최신 버전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컴퓨팅 플랫폼도 아마존 EC2와 같은 가상머신 기반이나 아마존 ECS, EKS와 같은 컨테이너 기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셰프나 푸펫을 사용 중이라면 AWS 옵스웍스를 이용해 서버 구성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플랫폼 전략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CI/CD 파이프라인을 재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AWS는 이를 위한 코드 작성 및 빌드, 테스트, 배포, 모니터링까지 깊고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9은 브라우저만으로 코드를 작성, 실행 및 디버깅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IDE 환경이고 코드 커밋은 프라이빗 깃 리파지토리를 호스팅하는 소스 관리 서버이며 코드그루는 코드 품질을 높이고 지능형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입니다. AWS 코드 빌드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단계부터 테스트 실행 후에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단계까지 마칠 수 있는 완전 관리형의 리플랫폼 전략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CI/CD 파이프라인을 재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AWS는 이를 위한 코드 작성, 빌드, 테스트, 배포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클라우드9, 프라이빗 깃 리포지토리인 코드 커밋,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코드 빌드, 그 다음에 배포를 자동화된 배포를 도와드리는 AWS 코드 디플로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고, 혹은 GitHub, GitLab, 젠킨스, 아르고 CD 등 오픈소스 및 서드파티 솔루션을 조합하여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와 배포 과정이 자동화되면 무엇보다 배포 과정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매뉴얼 배포에서는 배포 시마다 혹시라도 장애가 발생할까봐 조마조마하며 배포했다면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면 자동으로 배포하고 테스트하고 점진적으로 배포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면 신속히 롤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팀은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기능을 더 빠르게, 더 자주 고객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리플랫폼입니다. 많은 고객께서 라이센스 비용 감소를 희망하시며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전환도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또한 그래프DB, 다큐멘트DB, 오픈서치, 레드시프트와 같이 목적에 맞는 DB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도구는 AW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사용됩니다. AW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오라클에서 오라클로의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동종 DB 마이그레이션뿐만 아니라 오라클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서 아마존 오로라, 포스그레 SQL DB와 같은 이기종 DB 마이그레이션도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DB 사이즈가 매우 큰 경우에는 스노우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AWS 스노우볼은 AWS 스노우즈 패밀리의 일부로서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는 엣지 컴퓨팅,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엣지 스토리지 디바이스입니다. 지금까지 45만여 데이터베이스가 AW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마이그레이션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변경하여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스키마 변화는 AWS 스키마 컨버저 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고 데스티네이션 데이터베이스가 포스그레DB라면 서로 SQL이 호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AWS 스키마 컨버저 툴은 이 부분을 일부는 자동으로 변환해주고 변환되지 못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개입을 통해서 변환해야 된다는 리포트를 만들어주긴 합니다. 이 스키마 컨버전 툴을 이용하면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스키마 컨버전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앱 외에도 온프렘에는 NAS 등의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AWS 스노우볼은 물리적 스토리지로 온프렘의 데이터 센터에 가져가 데이터를 복사하고 AWS 데이터 센터로 보내 데이터를 옮겨주는 서비스입니다. 용량에 따라 스노우콘, 스노우볼, 엣지, 스노우 모바일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AWS 데이터 싱크는 인터넷 혹은 전용선을 통해 파일을 복사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이 두 개의 서비스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오프라인으로 웹하드처럼 넘기는 방식은 스노우 서비스이고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옮기는 서비스는 데이터 싱크 서비스입니다. 언제 스노우 서비스를 이용하고 언제 데이터 싱크 서비스를 사용할지는 옮길 데이터의 사이즈와 가용한 네트워크 대여폭을 고려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테이블에는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옮겼을 때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옮길 데이터가 500TB이고 네트워크 대여폭이 1GBps망이라면 데이터를 옮기는데 58일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대여폭이 5GBps까지 늘어난다면 2주 안에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크지 않거나 AWS와 연결된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2GBps 이상이 되면, 그리고 또한 옮기는 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AWS 데이터 싱크를 사용하는 게 편리하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네트워크 연결이 어려운 곳이라면 스노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퍼체이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상용 솔루션을 신규 솔루션으로 재구매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온프레미스 사용하고 계신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으시다면 클라우드로 옮기시면서 데이터독이나 다이나트레이스와 같은 새 제품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실 때 AWS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는 12,000여 개의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AWS의 통합 빌링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팩토링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전략입니다. 업무 시스템을 현대화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업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법의 몇 가지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리호스트로 옮긴 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재설계하는 방향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드 혹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경우에는 닷넷을 닷넷 코어로 전환하고 OS는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현대화는 무척 어렵고 큰일이라 고려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금이는 세븐화 패턴을 말씀드린 차원에서 간단히 리팩터 패턴의 경우는 이러한 패스들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나머지 두 개의 R 패턴은 리타이어와 리테인입니다. 리타이어는 안 쓰는 서비스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리테인은 온프렘의 워크로드를 남겨두는 전략입니다. 규제가 있어 남겨야 한다거나 혹은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테인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화 패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VM에서 VM으로 옮기는 리로케이트, 리프트 앤 시프트로 이동하는 리호스트, OS 혹은 와스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며 이동하는 리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개선하는 리팩터, 신규 솔루션으로 재구매하는 리퍼체스, 온프렘에 남겨두는 리테인, 그리고 시스템을 종료하는 리타이어. 이렇게 업무 시스템을 세븐알로 구분하면 다음에 할 일은 옮기는 순서를 계약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옮기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간단한 적은 수의 서비스를 먼저 옮겨보면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다음부터 점진적으로 워크로드의 개수를 늘려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의존성을 잘 파악해서 옮길 때 한꺼번에 같이 옮기거나 혹은 먼저 옮겨간 시스템이 온프렘에 나중에 옮길 시스템과 통신이 잘 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마이그레이션 후에는 비용 최적화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유틸라이제이션을 보면서 적절한 인스턴스 사이즈를 변경하고 오토 스케일을 적용해 적게 사용할 때는 적은 수의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비용 예측을 통해서 리저브드 인스턴스나 세이빙스 플랜을 이용하고 S3의 수명주기 관리기를 이용해 자주 사용되지 않는 파일은 저렴한 스토리지로 이동하게 하거나 혹은 서버리스나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와 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채팅창에 다양한 질문들을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여기 계신 발표자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관련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요, 박기흥 매니저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와 도구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박기흥 매니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작은 첫걸음을 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AWS 검색해 AWS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콘솔에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로 누르고 들어가면 새로운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AWS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들어가서 EC2로 이동해 EC2에서 호스트 만들기를 하면은 AWS 바로 버튼 클릭으로 호스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 간단한 웹 서버를 심어 본다든지 해서 첫 경험을 쌓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13년에 처음으로 AWS에서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때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르니까 바로 호스트가 생성됐거든요. 그렇게 첫 발을 떼신 후에는 AWS 제공하는 많은 무료 교육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자격증에 도전해 보시면서 실력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숙해진 후에는 직접 마이그레이션 추진하시거나 파트너와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발표자분들의 오늘 진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계흥 매니저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WS에 일하면서 수많은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보아왔습니다만 어렵지 않은 마이그레이션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마이그레이션마다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면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마이그레이션 같습니다. 이미 수많은 고객께서 성공적으로 전환을 하셨고 100만 명 이상의 활성 고객이 AWS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부디 여러분의 마이그레이션 여정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